여러분들이 양이라는 동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 양은 털이 금방 자라요. 그래서 털을 안 깎고 그냥 놔두면 털이 계속 자라갖고요. 상당히 무성하게, 양털이 무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는 나무 목보다 더욱 겹겹이 무성하여 아직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직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미정의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미라는 소리는 매라는 양의 울음소리를 빌린 것이라고 하고요. 풀을 먹을 수 있는지 시식하는 수렵생활의 첫 번째 사육 동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옛적에 농사를 짓기 전에 그때는 원시인들이 수렵생활을 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기 전이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한번 양한테 먹여보는 거죠. 그래서 풀을 잘 먹으면 이 풀은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시식을 시키는 그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구자가 들어가서 밑자가 들어가면 맛볼 밑자가 돼요. 그래서 입에 음식을 넣고 아직도 그 성질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 아직 입안에 있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맛볼 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울 밑자는요, 위에 양이 있고 밑에 큰 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살이 쪄서 통통하다는 의미고, 배가 부르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것은 사람이 일단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생각을 하죠.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단 자기 배가 불러야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저기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가서 발레 공연도 보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그렇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공연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울 밑자라는 것이 형태상으로는 양이 살이 쪄서 통통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아름다울 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쌀밑자라는 것은요, 이 나무 목자 위에 점이 두 개가 찍혀져 있잖아요. 이 점 두 개는 막대기를 하나 일자를 부러뜨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풀을 시식하도록 했는데 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 같은 동물이 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쌀은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못 먹도록 한 일자를 이 미토에서 하나를 딱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쌀밑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자는 양이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라는 이 한자가 대표적인 뜻은 아직, 미정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미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는, 이 미라는 것은요, 역마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가 왜 역마지? 인신사의 네 글자가 역마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토도 역마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미토는 방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내키는 대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도 아니며 머무는 장소도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새로움을 찾아서 여행한다. 그러니까 방향성 없는 역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토가 아닐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야죠. 여기도 아니니까.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 없는 역마에 해당이 된다. 사주내에 미토가 있으면서 도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스튜어디스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여성들에게는 인기 있는 직업이죠. 그리고 좀 외모가 자기 딴에는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여성들은 스튜어디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을까요? 하고서 딱 의뢰를 하면은 이분이 미토가 있나 한번 딱 보고, 그리고
역마가 있는지 한번 딱 보시는 것이, 미토가 있는지 보시고 도화살이 있는지 딱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사주가 이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미토도 있고 도화살도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 스튜어디스 같은 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은 그 모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겉으로는 순하지만 속은 매우 치밀하다. 양이라는 동물이 그래요. 겉으로는 순한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는 잘 싸우고 속으로는 매우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으로 너무 치밀하다는 얘기는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쉽게 행동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소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소심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속이 좁다는 말도 듣겠죠. 그리고 출즉생재라는 말은 고소에 나온 말인데요, 나가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은 돈 버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토가 역마잖아요. 역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술충미, 이 토기운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라는 게 창고 고자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쌓는 창고에 해당하며 역마이므로 밖으로 나가면 돈을 번다. 그러니까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싶으면 자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고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고집. 우리가 소고집이 대단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양고집이 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요,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기미일주 같은 경우 고집 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세니까 배우자하고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고집이 세므로 싸우고 나서 먼저 화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부부 생활에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화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별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 부부 생활에서는요, 너무 꽁한 성격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말도 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에 나와 있는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2000년도에 23살, 제가 이 2000년도 걸 뽑았네요. 2000년도에 23살이니까 지금이 20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분이 40살입니다. 40살인데 미혼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빚진 돈을 몇 년간 일해서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그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몇 년 만에 갚았다 그래요. 모델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몇 년 만에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좋은 분이죠.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이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토를 지지에 2개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축생재라고 돈 버는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번 맘먹고 노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의 전체적인 사주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40살이나 됐는데 미혼이고,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모 복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 복이 없는데요, 어머니가 이분 이름으로 막 빚을 지고, 빚도 한두 푼이 아니고 막 몇 억씩 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갚아줘요, 따님이. 그러니까 되게 세상에 어머니들 보면 딸한테 모든 것을 주는데 이분처럼 오히려 어머니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시면 무오년 을묘월 개미일 기미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토기운이 많죠. 1개, 2개, 3개, 4개. 이 토기운이 모두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형적인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관사론잡이라는 것은 남자운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주에 남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일부 종사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일부 종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남자운이 없으니까
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뭐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운이 없는 거죠. 물론 이분이 도화살도 2개나 되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많겠죠. 그동안 젊었을 때 남자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남자 운은 없다고 봐야 되고 현재 미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금기운이 없잖아요.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지장간에 볼까요? 지장간에도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완전히 씨가 마른 거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오행이 아예 없을 때, 지장간까지 포함해서 아예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사주라고 봐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금기운이 뭐냐? 인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인성운이 육친적인 관계에서는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복이 없다고 봐야죠. 엄마복이 없으니까 지금 나이 40살밖에 안 된 딸한테, 그것도 시집도 안 간 딸한테 그렇게 빚을 지게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지는 게 또 무슨 먹고 살려고 그렇게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도박하다가 도박을 해갖고 딸한테 이렇게 빚을 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내미 입장에서는 엄마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주에 어머니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분의 흘러가는 운을 보면 이 사주가 극신약한 사주잖아요. 극신약한 사주인데 인성운인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운의 흐름이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역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12성은 그냥 가볍게 시청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당사주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운성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살 이런 것을 배우기 전에 한번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전공 심화과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